다음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동국제강은 1977년 1월 설립되어 1988년 5월 상장하였습니다. 종가는 9월 22일 13,200원으로 형성하였고 PER은 1.66배로 동종업계 중 낮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산업분석입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원자재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철강 산업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2014년에서 2015년까지 2년간 원자재 및 철강 가격이 하락이 있었는데 철강 제품의 가격도 하락을 했지만 원재료의 가격 하락폭보다 철강 제품의 가격 하락폭이 작아 오히려 철강 관련 기업들은 더 큰 마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철강 소비 비중과 중국 철강 소비 비중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철강 소비 비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세계 철강 산업은 중국 철강 산업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건설 및 부동산이 철강 산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중국 철강석 가격 및 재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철강석 재고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이는 원재료 가격 하단 지지 요인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중국 봉형각류 재고입니다. 앞서 말했듯 중국의 부동산 정책으로 봉형각류의 재고가 많이 부족하고 이는 타 국가의 수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사의 수주 증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조선사의 수주가 증가하여 조선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인 후판의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판에 대한 설명은 이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처리 재련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련 방식에는 크게 열연과 냉연이 있습니다. 약 1100도에서 1300도로 가열한 강 덩어리를 힘으로 눌러서 일정한 두께와 폭으로 만드는 것을 열연이라고 합니다. 열연 제품은 뜨거운 상태에서 가공하였기 때문에 표면은 약간 거칠고 용도는 주로 힘을 받는 큰 구조물용이나 대형 파이프 등에 쓰입니다. 냉연은 열연 제품을 일반 상온에서 압연하여 얇아지고 정교해지며 표면이 매끄럽게 만듭니다. 가전 제품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기업 분석입니다. 동국제강에서는 철강, 무역, 운송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철강 사업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강 부분에서는 봉형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냉연, 후판 순서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봉형강은 가래떡처럼 길쭉하게 뽑아낸 철강재로 여련이 방식으로 제조합니다. 건축물이 지지대로 사용됩니다. 후판은 일반적으로 두께 6mm 이상이 두꺼운 강판을 의미하며 여련이 방식으로 제조합니다. 조선, 보일러 등에 사용됩니다. 냉연 도금 강판은 열연 강판의 표면에 분착된 산화철과 불순물을 염산 등으로 제거한 후 산화 방지를 위해 강판 표면에 오일 처리한 제품입니다. 주로 자동차, 가전, 파이프용 소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환율이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었고 앞으로도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국제강은 원재료는 대부분 국내에서 구매하지만 제품은
수출 비중이 더 많습니다. 동국제강은 동종업계 중 가장 높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율 증가에 따른 수익 기대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프레드 마진 확대로 인한 매출 증가입니다. 동국제강에서는 판매 단가를 전년부터 상승시켜 마진을 늘렸고 앞으로도 판매 단가 상승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중국이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철강 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형광류의 수출 수혜가 예상됩니다. 국내 철강 기업 중 가장 큰 경쟁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침수 사태가 발생하여 공장 가동이 중지되었고 복구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동국제강의 추가 수주 기대감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리스크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전반적인 산업이 불황입니다. 철강 산업 또한 이를 피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2014, 2015년 과거 상황을 돌이켜보면 큰 타격은 피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경기가 좋지 않음을 고려하여 2014, 2015년 원재료가와 철강 가격이 모두 하락했던 시기를 참고하였습니다. 2014, 2015년 상황에 대입하여 2년간 원재료가 연간 5%, 철강 가격이 연간 7% 하락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환율은 10% 상승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2022년 예상 매출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철강 가격이 7% 하락한 것으로 가정하여 1-0.07, 즉 0.93을 곱하였고 환율이 10% 상승하였다고 가정하여 1.1을 추가적으로 곱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 0.93을 추가적으로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22년 매출 원가는 전년도 매출 원가의 5%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가정하여 1에서 0.05를 뺀 0.95를 곱하였고 2023년의 경우 0.95를 한 번 더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판관비는 3개년 평균값을 적용하였고 법인세는 과세 표준에 의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2022년 당기순이익은 1조 805억 원, 2023년은 1조 1643억 원으로 산정되었고 예상 EPS는 2022년 11,322원, 2023년은 12,2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목표 PER은 동일 업종 평균 PER인 2.9배로 잡았습니다. 2022년 상승 여력은 148%, 2023년 상승 여력은 155%로 산정되었고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